안녕하세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고 덕담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셨을 텐데요. 자, 그런데 만약 설날에 주문한 배달 음식이 엉망으로 도착했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상하겠죠. 그래서 환불을 받았는데 그 음식을 다시 먹어도 될까요? 오늘은 그 아찔한 상황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설날 당일 한 자영업자에게 날아온 쿠팡이츠 주문 취소 통보였습니다. 배달 완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배송 상태 불량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된 거죠. 빵과 함께 보낸 음료가 쏟아졌다는 겁니다. 명절이라 정신없는 와중에 이런 일이 터지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겠죠. 혹시 내가 포장을 잘못했나? 바빠서 실수를 한 건 아닐까 자책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 자영업자는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봤습니다. 음료는 랩으로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었거든요. 쏟아질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게다가 배달기사에게 연락해보니 기사님은 주소지에 도착해서 요청사항에 적힌 호수를 확인하고 직접 손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음료 파손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밀봉된 음료, 직접 손에 전달된 배달. 이걸 종합해보니 음료가 쏟아졌다는 민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영업자는 곧바로 경찰과 함께 고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불받은 43,000원 상당의 빵과 음료를 이미 먹어치운 흔적을 발견한 거죠. 업주나 플랫폼에 허가 없이 환불받은 음식을 섭취한 혐의, 이게 이번 고소의 핵심입니다. 43,000원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재료비, 정성 들여 손질한 시간, 포장재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자존심까지 모두 담겨있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거짓 민원 하나로 날려버린 겁니다. 그것도 설날에. 결국 자영업자는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고객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배달거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배달 플랫폼의 허점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하죠.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플랫폼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자영업자에게 취소 통보를 내립니다.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되는 거죠. 배달기사의 증언이나 명확한 반증이 있어도 플랫폼 시스템 안에서는 취소가 먼저 처리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배달기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객에게 직접 전달했고 그때까지 음료에 이상이 없었다는 진술은 허위 민원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만약 배달기사가 그냥 문 앞에 놓고 갔다면 증명하기 훨씬 어려웠을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타이밍입니다. 설날이라는 명절은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 날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니 자영업자의 마음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물론 배달거지라는 표현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법적 대응이 많지 않았을까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허위 민원을 입증하려면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고소장도 직접 써야 합니다. 게다가 손님을 고소한다는 심리적 부담감도 크고요. 하지만 이번 자영업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을 대동하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법적으로 보면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허위 민원으로 자영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고요. 물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하겠지만요. 근데 환불받은 음식을 먹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환불이 되었다면 음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사건은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줍니다. 소비자의 민원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처리되는 구조, 자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운 시스템,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일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배달 플랫폼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민원 처리 과정에서 사실 확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악성 민원인을 걸러낼 시스템은 갖춰져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번 사건의 결과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자영업자는 지금도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겠죠. 억울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말이죠.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해도 일해야 하고 지쳐도 문을 열어야 하고 상처받아도 웃어야 하는 사람들. 이번 사건의 결말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날 오후 경찰과 함께 고객의 집으로 향했던 그 자영업자의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43,000원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한 진실을 지키려 했던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모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는 배달 음식을 받을 때 그 음식이 누구의 손을 거쳐 왔는지 얼마나 생각하고 있을까요? 주문 버튼을 누르는 건 잠깐이지만 그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의 하루는 훨씬 길고 무겁습니다. 정당한 불만은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지만 권리와 갑질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을 긋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